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다라 그래서 지금 뭐 실형이 선고가 된 건 아니고요. 구치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지금 김호중 씨가 그러면은 재판 결과도 뭐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냐라고 한다면 이 경찰이랑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호중 씨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도주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뭐 높아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뭐 했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지 않고 구치소에 가둬놓지 않고 그냥만 이렇게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은 온갖 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증거인멸과 도주를 못하게끔 미리 그렇게 구치소에 넣어 놓는다. 그게 이제 이번에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과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김어중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이제 그 법원에 요러요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소장에 김호중 씨의 범죄 혐의가 쭉 적혀 있는데 어떤 범죄 혐의가 적혀 있지가 않냐?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음주에 대한 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것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에요. 최근에 뭐 강영욱 씨와 관련된 또 논란이 터지다 보니까 약간 분산되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또한 진짜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결국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아직까지 범죄 혐의를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음주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또 음주 이 두 가지가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뭐 뺑소니를 치고 난 뒤에 도망을 쳐가지고 택시 기사가 뭐 사고를 입었다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인데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사고를 또 당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전치 2주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전치 2주라고 한다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뭐 크게 그렇게 안 다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음주랑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검찰에 넘어가서 기소조차 안 되게 된다면은 김호중 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김호중 씨가 시인하기는 시인을 했죠. 그런데 그게 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냐?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물증이나 정황만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1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서에 출두해 가지고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음주 안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 가지고 조금 이제 뭐 협조하는 척 그리고 또 반성하는 척 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하기는 시인했습니다만 문제가 이제 뭐였습니까? 소주를 10잔 정도밖에 안 마셨다. 소주 10잔이라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사람들도 3시간 가까이 동안 소주 10잔 마시면 그 음주 측정 잘 안 걸립니다. 근데 김호중 씨 정도 되는 덩치가 뭐 한 10잔 마신다? 택도 없죠. 심지어 거기에다가 정말로 김호중 씨가 혹시나 일말이라도 나중에 자기가 시인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 그게 염려가 됐든지 그냥 이제 소주 10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녹차까지 섞어가지고 마셨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야같죠. 뭐 겉으로는 언론 플레이를 갖다 하면서 야 모든 사실을 다 시인했습니다. 음주 사실에 대해서 시인했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엄플에 불과했던 것이고 정작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소주를 그냥 10잔밖에 안 마셨고 그것조차도 녹차에 섞어 마셨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음주에 대해 가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흥업소 직원 그리고 또 식당에 있던 직원이 뭐라고 또 증언을 했습니까? 김호중 씨 혼자만 유흥업소에서도 혼자서 3-4병 가까이를 소주를 마셨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여러 일행과 같이 있었죠. 한 4명인가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소주를 한 10병 가까이는 시켰다라고 이제 또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사실 확인해 본다면은 김호중 씨가 좋게 소주 한 4-5병은 마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이제 객관적인 증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공소장에조차도 기입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는 또 뭐가 있냐? 이런 유흥업소 직원이랑 그다음에 식당 직원의 증언 말고 뭐가 있냐? 영상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 이게 경찰이 이제 보기에 옆에 이제 사람이 부축을 해주면서, 유흥업소 직원이죠. 유흥업소 직원이 부축을 해주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김호중 씨가 차에 타는 그런 모습이고, 요게 이제 경찰이 보기에는 뭐라는 겁니까? 음주란 증거다라고 지금 영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차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김호중 씨의 모습을 보시면 보이는 바 같이 뭐 약간 좀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김호중 씨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겠다,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저 영상을 보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저거만 가지고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딱 약사파는 김호중 씨 측에서는 뭐라고 또 변명을 했습니까? 원래 저렇게 걷는다. 모르겠어요. 저는 김호중 씨가 뭐 원래 어떻게 걷는지, 뭐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걷는지, 뭐 비틀비틀 거리면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걷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딱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진짜 답답한 현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장면 한 가지가 뭐냐, 김호중 씨가 이제 기자들 앞에 섰었을 때 걸어오는 장면, 저 장면 또한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은 장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김호중 씨가, 그러니까 이미 뭐라고 변명을 했었어요? 김호중이 원래 걷는 게 비틀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저는 처음에 기자들 앞에 저렇게 등장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좀 껄렁껄렁거리면서 걸어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 두 가지를 접목시켜 보니까 껄렁껄렁거리면서 걷는 게 일종의 전략이었던 거죠. 어떤 전략? 야, 이거 봐봐라. 내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틀거렸던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걸음걸이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쇼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자들 앞에 출석하는 장면조차도, 법원에 출석하는 그 순간조차도 김호중 씨랑 변호사가 짜고서 걸음걸이를 저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증거인멸의 교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도 판사가 직접 이제 김호중 씨한테 뭐라고 꾸짖기도 했었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막내급 매니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허위 저술을 해달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막내 매니저 같은 경우는 겁이 난다고 거절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고서 이제 심 부장판사가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 한 사람을 위해서 힘없는 사회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꾸짖기까지도 했습니다. 질타까지도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아니 그러면 이 지금 내용만 보고서도 김호중이가 사고 직후에 그거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대리 저술을 시킨 게 맞네, 증거인멸 교사를 한 게 맞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도대체 이게 공소장에 안 들어갔냐? 문제가 김호중 씨가 전화를 걸었던 그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면서 안 갔어요.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내 매니저 자체가 증거인멸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또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갔냐? 다른 이제 매니저, 김호중 소속의 다른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러 간 겁니다.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근데 그거는 또 김호중 씨가 전화를 건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속사 사장이라고 하는 이광득이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정작 김호중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신 네가 좀 가라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안 가다 보니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자체도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거는 이제 메모리 카드를 없앤 거, 3개 가까이 되는 그 메모리 카드를 없앤 거에 김호중 씨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 놀랍게도 김호중이가 결국에는 이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교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빠져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경찰이 상식선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벌여서 김호중 씨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경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다른 사건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참 벌써부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결국에 또 범죄 혐의자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